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오워크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뉴스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매일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리지 못하는 소식들에 대해서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방 참여 방법은 영상 본문에 링크가 있으니 클릭하셔서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의 주요 경제 지표 발표 일정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모레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3시 미국 연준의 금리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이고 시장에서 인하폭에 대한 다양한 추측들이 지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22년 3월부터 시작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24년 9월까지 진행이 되었고 이제 2년 6개월 만에 첫 인하가 되는 것인 만큼 시장은 환호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25bp를 인하하느냐, 50bp를 인하하느냐, 그리고 파월이 FOMC 연설에서 올해 총 몇 번의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것이며 어떤 힌트를 줄까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예측을 위해 CME 패드워치를 보면 25bp 인하는 33%, 50bp 인하는 67%로 50bp 인하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전날에 비해서 50bp 인하가 17%나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연준의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월스트리트저널 닉 티밀하우스의 발언이 큰 몫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닉은 금리 인하의 폭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X에 글을 게재했는데 여기에 연준 정책의 이반자들도 큰 폭의 인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닉의 의견이 게재된 이후 50bp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25bp 인하가 되더라도 50bp건 25bp건 첫 금리 인하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면 앞으로 시장은 장기적으로 상승에 베팅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볼 내용은 금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제 의견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에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지속해서 경신하고 있는데 온스당 2,58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한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은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 작용되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때 안전자산인 금의 수요가 높아져서 금의 가격 또한 함께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럼 과거에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차트에서 흰색은 금의 가격을 나타내고 주황색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냅니다. 두 개의 차트를 중첩해서 보면 금과 비트코인은 과거에 리스크 헤지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커플링 되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2020년 상승 랠리 시즌에는 조금 다른 패턴을 보여줍니다. 금의 가격이 먼저 상승한 뒤에 이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뒤늦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는데 당시에 금의 가격은 40%가 상승했었고 비트코인은 660%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총이 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트코인이 15배 넘는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고 거기에 반감기 호재까지 겹치면서 큰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금의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고 과거와 동일한 패턴을 보여준다면 비트코인의 가격 또한 이후에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미국 대선과도 맞물려 있고 이번에 금리 인하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에는 긍정적으로 작용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베이비도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인 9월 16일 베이비도지는 바이낸스에 상장되는 큰 호재가 있었습니다. 베이비도지는 바이낸스 상장 소식과 함께 보시는 것처럼 단 하루 만에 70%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97%가 상승하며 시바이누에 비해서 민코인 시장에서 크게 상승하지 못했던 베이비도지의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베이비 도지는 이더리움 계열의 대표적인 밈코인입니다. 최근에 가장 핫했던 솔라나 밈코인과 비교를 해보면 도오이프 햇에 비해서도 7배나 낮은 시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바이누와 비교했을 때도 5배 이상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밈코인 치고는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더뎠던 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베이비 도지 팀은 베이비 도지의 또 다른 호재 소식을 X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진 않았지만 새로운 프로토콜이 출시가 되고 이 프로토콜로 인해서 베이비 도지 토큰이 더 많이 소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이비 도지의 토큰을 다시 구매하고 소각하는 방안인 바이백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이비 도지 토큰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며 주목해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베이비 도지의 토크노믹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 도지의 토크노믹스를 보면 모든 트랜잭션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사용자들에게 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이비 도지는 거래당 1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수수료의 5%를 홀더들에게 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은 5%의 수수료 중 2.5%는 베이비 도지로 보관하고 나머지 2.5%는 바이낸스 코인인 BNB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전환된 베이비 도지와 BNB는 팬케이크 스왑의 유동성 풀에 예치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도지와 BNB 사이에서 거래가 용이하도록 유동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도지의 또 다른 특징은 주기적인 소각이 있습니다. 베이비 도지의 최초 설계된 초기 공급량은 450페타였지만 현재 총 물량의 48%인 204페타가 소각이 된 상태입니다. 그만큼 토큰 소각으로 인해서 코인의 가치가 상승될 수 있고 이번에 베이비 도지 팀의 추가적인 토큰 소각이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주목해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비트코인의 강세장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분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트코이니스트의 암호화폐 분석가인 브락 캐스메시는 비트코인의 신규 주소수를 통해서 암호화폐 강세장을 예측하는 글을 X에 게재했습니다. 캐스메시는 비트코인 주소수가 가격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라고 설명했는데 다시 말해서 신규 주소수가 35만 개를 돌파하면 상승장, 그리고 35만 개를 하회하면 하락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거 2018년 당시에 비트코인 주소수가 35만 개를 하회하며 19,000달러에서 6,000달러까지 암호화폐의 가격이 하락했고 이어서 21년도에 또다시 35만 개를 하회하면서 64,000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현재 주소수가 하회하면서 암호화폐의 가격이 74,000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 하락한 후에 현재는 6만 달러 부근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캐스메시는 비트코인 신규 주소수가 35만 개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을 돌파하고 강한 상승장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홀더분들께서는 해당 내용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렸다시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지지율 상승은 암호화폐 가격의 상승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요 일정으로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이번에 트럼프와 해리스 부통령 후보 간의 토론이 10월 1일에 진행이 되는데 CBS 통신이 주관하고 뉴욕시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트럼프와 해리스의 추가 토론이 불발로 이어지면서 사실상 대선 전에 마지막 토론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해리스의 지지율이 박빙을 이루고 있는 단계에서 이번 대선 판도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달에 2,3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 부통령인 월즈가 약 7%의 높은 호감도를 기록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호감도와는 상관없이 토론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된다라면 암호화폐 자체의 가격 상승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벤스 부통령은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인물로서 트럼프에 의해서 부통령으로 지명이 되었고
실제로 10만에서 25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친암호화폐 목소리를 내며 SEC와 CFTC 간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하는 방식을 개편하는 법안의 초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대규모 감시와 비트코인 규제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트럼프와 해리스 토론에서 언급이 되지 않았던 암호화폐와 관련된 내용이 논의가 될 경우 암호화폐 시장은 크게 환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일정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SEC가 바이낸스와의 소송 중에 고소장을 수정한 사실과 함께 일부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권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추가가 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SEC는 바이낸스가 증권으로 간주되는 토큰에 대해서 고객에게 홍보하고 잠재적인 투자 수익을 강조했다라는 혐의로 바이낸스와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의 위험성과 적법성에 대한 적절한 공시를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항목을 추가하기 위해서 고소장을 수정했는데 이 가운데 엑시 인피니티, 파일코인, 코스모스,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가 증권에 포함이 되었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SEC가 이처럼 거래소의 규제를 강화하는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배경에는 지난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이토로 거래소와의 150만 달러 벌금 합의 판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의 규제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치적인 목적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기존의 판례를 근거로 지속적인 거래소 규제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분간 알트코인 시장의 변동성을 지속해서 가져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인엑스 거래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코인엑스는 한글화가 되어 있고 많은 이벤트를 제공하는 거래소입니다. 현재 거래소 내에 입금 시 최대 100테더 그리고 현물과 선물 거래 시 최대 150테더를 진행하는 이벤트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 250테더로 하나로 계산하면 34만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꼭 참여해 보시고 해당 증정금으로 수익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